60대가 되면 3명 중 1명은 척추가 굳게 되는데요. 처음엔 작은 불편으로 시작하지만 그냥 방치하시면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서 반드시 주의해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런 습관들만 고치셔도 척추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중심을 잡는 기둥이 휘어 건물 전체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해서 기울기가 커질 것이고 심한 경우에 결국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똑같습니다. 젊었을 때 척추 질환을 앓아서 허리가 약간 휘었거나 또는 젊었을 때 멀쩡했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나 골절로 인해서 허리가 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그 정도가 심해져서 결국에는 아주 심한 척추 변형 질환이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척추는 옆에서 바라봤을 때 목과 허리 부분은 앞으로 볼록하게 나와 있는 전만곡 형태를 띠고 가슴과 엉덩이 부분은 뒤로 튀어나와 있는 후만곡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S자 라인을 이루는 건데요. 이 전만곡과 후만곡의 변형이 오는 것이 척추 변형 질환입니다. 척추 변형 질환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척추 후만증, 그리고 척추 측만증, 그리고 척추 전만증이 있습니다. 발생 빈도가 높은 건 척추 후만증과 척추 측만증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척추 후만증은 척추가 앞으로 휘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허리가 앞으로 이렇게 구부러져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분들 대부분 척추 후만증이 동반되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형태이고 측만증과 같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노화로 인한 것이고 그 외에 선천적 척추 기형이나 근력 약화, 골다공증이 동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척추 후만증은 통증을 동반하고 허리가 앞으로 굽어 신장이 짧아지고 나중에 보행 시 병이 심해지면 전방 주시가 힘들어집니다. 또한 보상작용으로 골반이 뒤로 돌아가게 되어서 상대적으로 엉덩이는 앞으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변형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폐 부위가 압박되어서 여러 가지 심폐기능 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척추가 옆으로 휘는 척추 측만증입니다. 척추가 C자형이나 S자형으로 휘어 몸이 좌우로 기울거나 돌아가면서 골반, 어깨 높이가 서로 다르거나 몸 전체가 한쪽으로 치우쳐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자각이 어렵지만 만곡이 많이 진행하게 되면 척추 주변 근육, 인대, 신경 등이 압박되게 되어 요통 혹은 옆구리 결림 등의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형이 100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갈비뼈나 골반 변형이 매우 심해지게 되면서 내부 장기인 심장과 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폐기능 이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청소년기에 보이는 척추 측만증은 척추가 생성되는 태아기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중추신경계나 신경학적 이상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특발성입니다. 따라서 90%에서는 발생 원인을 잘 모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척추 변형 질환은 다른 척추 질환과 달리 보존적인 치료가 효과가 없고 점점 진행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추가 좀 기울어지는 것을 느끼셨다 혹은 내 자세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셨다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의 과도한 변형으로 인해 일상생활, 특히 보행이나 똑바로 서는 것 자체가 힘든 경우에는 대개는 외과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수술 방법으로는 나사를 이용해 휘거나 굽은 허리를 바로 세우는 척추경 나사목 고정 수술입니다. 또한 척추체를 자르는 절골술 등을 동반해서 허리를 똑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나사못을 이용한 수술의 경우 나사로 허리를 고정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허리 수술 후에는 허리를 숙일 수 없는 것인가? 이렇게 걱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술 받은 후에도 우리가 허리를 숙이는 것은 이제 고관절을 이용해서 골반과 함께 허리가 숙여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만 뼈를 단단히 고정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만큼 허리를 자유자재로 구부리는 것은 다소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술한 부위의 뻐근함과 어떤 무거운 느낌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근육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척추가 시작되는 곳이 골반이기 때문에 골반 아래쪽 근육을 특히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 운동, 너무 무겁지 않은 무게로 스쿼트, 앉았다 일어나기, 낮은 경사로 등산입니다.
한두 마디 정도만 수술한 경우라면 골프나 테니스 정도의 스포츠 활동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술 후 1년 동안은 허리의 유합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무리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허리의 뻐근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스트레칭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할 경우 오히려 허리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에 맞게 아프지 않은 정도로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이든 스트레칭이든 수술 후 과도한 허리 사용은 수술 부위의 인접분절에 무리한 조기 퇴행성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수술을 하신 분이라면 다른 분들보다 내가 허리를 좀 더 아껴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과 더불어서 나이가 드실수록 고단백 음식과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수술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선이겠죠. 다음 말씀드릴 4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좌식 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중요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러한 좌식 생활이 척추뿐 아니라 슬관절, 고관절, 여러 하체 관절에도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앞바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좌식 생활은 척추를 무너뜨리고 척추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소파나 의자를 사용하는 입식 생활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의자에 앉을 때도 바른 자세로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자 끝에 걸터 앉기, 다리 꼬기, 양반다리는 허리가 한쪽으로 기울거나 앞으로 굽는 등의 허리 변형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엎드려서 스마트폰을 하거나 책을 읽는 건 역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는 게 뭔지 모르신다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의자에 앉아 이렇게 엉덩이를 양쪽으로 흔들흔들 움직여 보면 엉덩이의 가장 뾰족한 부분이 의자에 닿는 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 자세를 취하면 자연스레 허리가 제 형태에 맞게 펴지게 됩니다. 만약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한다면 허리 쿠션이나 등받이를 꼭 활용하고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는 서 있을 때 허리를 똑바로 펴기입니다. 짝다리를 짚거나 상체를 앞으로 숙이지 않고 허리를 똑바로 세워줘야 합니다. 똑바로라는 말이 어렵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내 정수리를 누군가 위에서 잡아당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위로 쭉 몸이 펴지는 것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허리를 받쳐주는 근육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운동 부족과 영양 불균형 등은 근감소증, 골다공증으로 이어집니다. 걷기, 스쿼트 등의 적당한 운동과 단백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으로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4가지 방법을 꼭 실천하셔서 척추 변형을 막으시고, 만약 이미 척추 변형이 생겼다고 하면 꼭 전문가와 상의해 치료를 받으셔서 평생 꼿꼿한 허리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